이정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손끝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이 노세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암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경호 46살. 그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역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투자금은 늘 사라졌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번만 좀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정수는 그때마다 돈을 내주었습니다. 통장에서 몇 천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박진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평수가 몇 평이에요? 35평 정도 되지. 요즘 시세가 얼마래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아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진아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들을 훑쳤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살폈습니다. 마치 감정가가 물건을 평가하듯.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러니? 아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직은 괜찮아.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치매가 얼마나 흔한데요. 치매.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정수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노리는지. 경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가 상의할 게 좀 있어서 왔어요. 뭔데? 진명의 말이에요.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명이가 왜?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기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미리 제 명의로 옮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니? 그게 치매 같은 거요. 만약 판단력이 떨어지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아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그런 사례가 진짜 많대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정신 멀쩡한데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거죠. 나중엔 더 복잡해져요. 싫다. 엄마. 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집 지킬 수 있어. 진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 세세요. 두 사람은 곧 돌아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분명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살아계실 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현관문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지금 몇 시인데? 아침 일찍이에요. 어머니 약 챙기러 왔어요. 내가 챙길 수 있는데 걱정돼서요. 깜빡하실까봐. 진아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그래, 내가 못 봤나 보네. 요즘 자주 그러시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날이었을까요? 특별한 날은 없었습니다. 글쎄, 손주 생일이에요. 아, 그랬구나. 깜빡하셨네요. 정수는 진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정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일부러 혼란스러운 척했습니다. 진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보셨죠? 침에 맞다니까요. 진아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경호였을 것입니다. 정수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손놀림을, 시선을,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진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검사 좀 받으시고. 괜찮아. 아니에요. 꼭 가셔야 해요. 그날 오후 경호가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정수는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 3월 아니 4월?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글쎄요, 기억이 잘.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나와보시죠. 경호가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경호와 의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초기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해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경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누가 옆에서 봐드려야 한대요. 너희가 자주 오면 되지. 그게 우리도 바빠서요.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요? 어린 시절 순수했던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경호가 불렀습니다. 엄마, 왜?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왜? 혹시 모르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엄마가 잃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괜찮아. 엄마, 제발 좀. 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안방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 예금, 주식, 부동산 모두 정수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엇을 노리는지,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하지만 정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놓치는 척하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나온 뒤 아들 부부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챙긴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경호는 집 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어보고 안방 장롱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두셨어요? 서랍에 있을 텐데. 어느 서랍이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경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박진아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이 집에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나는 집이 좋아. 그래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밥도 대충 드시고. 진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자주 못 오고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요양원은 싫어. 왜요? 내 집이 제일 좋아. 진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 세세요. 이러시면 우리도 난처해요. 정수는 진아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경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정수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와? 엄마가 치매시잖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멀쩡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초기 치매래잖아요. 진행되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경호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여기 서명해 주세요. 도장도 필요해요. 싫어. 엄마. 경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아가 재빨리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놀라시잖아. 진아는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는 혼자도 잘 지내. 아니에요. 못 지내세요. 진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 가득하고 가습을 켜놓고 잠드시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그건 인정하세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 못 사세요. 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아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경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엄마 때문에요. 맨날 걱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생활이 있어요. 정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경호야. 왜요? 너 돈 필요하니? 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업 망했다며. 빚도 많다고 들었어. 누가 그런 소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경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아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어때서요? 내 집이랑 돈이 필요한 거지.
어머니, 진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어머니 재산 노리는 사람들로.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진아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잠깐만. 가요.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남겨진 서류를 봤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 모든 것을 넘기라는 서류였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집어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각조각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얼굴, 학교 다니던 모습, 결혼식 날의 미소, 모두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경우와 진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못 찾겠어. 어디 숨겨놨나 봐. 경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안방 들어가 봐. 엄마 주무시는데? 약 먹였잖아. 안 깰 거야.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약? 무슨 약을 말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 경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주무시네. 진아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베개 밑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없어. 어디 뒀을까? 은행에 맡겼나? 그럴 리가. 이 사람이 은행을 믿겠어?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나가자. 내일 다시 오면 돼. 언제까지 이래야 해? 곧 끝나. 조금만 참아. 두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어젯밤 일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2시 경우와 진아 무단 침입, 통장과 도장 수색, 약물 투여 언급. 정순의 손글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 네, 이모.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일이야. 언제요? 내일 오전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본심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순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변호사 김도윤은 정순의 조카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여동생 아들이었습니다. 38,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를 믿었습니다. 이모, 상황이 심각하네요. 도윤은 정순이 기록한 수첩을 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단 침입, 재산 갈취 시도.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마. 왜요? 더 지켜봐야 해. 그들이 어디까지 갈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재산은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죠? 응. 통장이랑 도장은 은행 금고에 맡겼어. 집 명의도 내 이름이고 주식이랑 부동산은 다 내 명의야. 걱정 마. 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준비해 두세요. 친권 단절 서류예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써야 할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쓰지 않길 바라지만 정수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오늘 저녁에 갈게. 같이 밥 먹자. 그래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8시가 넘어서 경호가 왔습니다. 진아도 함께였습니다. 경호는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경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밥 먹었니? 아직. 그것보다 할 얘기가 있어. 경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진아는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저번에 가져온 서류 말이야. 찢어버렸어. 뭐? 경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찢었어? 내 집인데 왜 명의를 바꿔? 엄마가 치매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나는 치매 아니야. 의사가 그랬잖아. 나는 멀쩡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호는 비웃었습니다. 멀쩡하다고?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면서? 기억해. 거짓말. 경호가 소리쳤습니다. 진아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 사람이 계속 이러는데? 경호는 진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뭘? 나 돈 필요해. 급하게. 얼마나? 3억?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이나? 빚이야. 안 갚으면 큰일 나.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지. 엄마가 도와줘야지. 나도 돈이 없어. 거짓말 마. 집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 팔면 10억은 돼.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돼. 이 집은 못 팔아. 왜?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경호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너희 것이 아니야. 왜요? 우리가 아들 내외인데.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야. 정순의 말에 진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지. 효도? 진아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효도를 해드렸다고요? 우리도 힘들어요. 매일 어머니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요. 거짓말. 뭐라고요? 너희는 나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 돈 걱정하는 거지. 진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못 도와줘. 정말? 응. 경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인 무언가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경호는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하니? 나가. 어디? 밖으로. 경호는 어머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저항했지만 힘이 약했습니다. 경호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릴 건 엄마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호는 어머니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며 복도에 넘어졌습니다. 아파. 진아가 문가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요양원도 돈 들어요. 알아서 좀 사세요. 진아야 제발. 우리도 이제 못 받으려요. 너무 힘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 3월의 바람은 차갑했습니다. 정수는 얇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슬리퍼만 신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오씨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정순 씨, 왜 여기 계세요? 아, 그냥. 집에 못 들어가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씨 아주머니는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오씨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아들분이 그러신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오씨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니요. 왜요? 아직은 아니에요. 정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이웃집에서 잤습니다. 자신의 집 바로 옆에서, 자신의 침대가 아닌 곳에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네, 이모. 때가 왔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웃집에서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젯밤 일 들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씨 아주머니가 도윤에게 연락했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직은 아니야.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윤은 이모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열쇠 없어. 안에 두고 나왔어. 제가 자물쇠 기사 부르겠습니다. 1시간 후 자물쇠가 교체되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밀어낸 집이었습니다.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모, 이제 말씀해 주세요. 진짜 계획이 뭐예요?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전 재산이야. 도윤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모, 이게 전부 이모 명의예요? 응. 집값만 10억이고
예금이 30억 주식이 40억 부동산이. 도윤은 계산을 멈췄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115억이야.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 삼촌이 평생 모은 거야. 사업하면서 조금씩 불렸지. 나는 그걸 지켰고. 경호 씨는 모르나요? 전혀. 통장 몇 개만 알아. 그것도 잔액 얼마 없는 것들. 왜 숨기셨어요?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험하고 싶었어. 경호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거고요? 응. 내가 약해 보이면 본색이 드러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드러났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이모, 슬프시겠어요. 슬퍼.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도윤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경호와의 관계도. 친권 단절 말씀이세요? 응. 이모 그건 나도 알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거. 정수는 도윤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깨달았어. 경호는 이미 나를 버렸어. 내가 먼저 버리는 게 아니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반은 기부할 거야. 기부요? 응.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편하게 살면서.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평생 아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오후 도윤은 법률사무소로 돌아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친권 단절 신청서, 재산관리 위임장, 기부계획서,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호였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해. 내가 술 먹어서 그랬어. 집에 들어오세요. 정수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웠습니다. 진아에게서도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모두 지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경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정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진짜 힘들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경호는 떠났습니다. 밤 정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모은 돈이에요. 당신이 지키려 한 돈이에요. 나는 당신 뜻대로 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경호를 제대로 못 키워서.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다시 왔습니다. 이모, 서류 다 준비됐어요. 고마워.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응.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또렷하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제출하면 심리가 시작돼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경우는 알게 되나요? 통지가 갈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이전도 시작할게요. 기부 단체 선정하셨어요? 응. 목록 만들었어. 정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단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병원. 50억을 이렇게 나눠서 기부할 거예요. 도윤은 목록을 봤습니다. 이모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하시잖아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남을 생각하는 게 뭐가 대단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이제는 줄 차례야.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호에게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친권 단절 신청서였습니다. 경호는 그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진아가 옆에서 봤습니다. 친권 단절? 어머니가? 말도 안 돼. 경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정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경호야. 엄마 어디 있어? 이모는 안 계십니다. 뭐, 어디 갔는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야, 너 누군데? 저는 이정순 여사의 변호사 김도윤입니다. 경호와 진아는 굳었습니다. 변호사? 네. 앞으로 이모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저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 받으세요.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경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100억 115억? 네. 이모의 전 재산입니다. 이게 진짜야? 그럼요. 진아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이 재산 중 50억은 사회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뭐? 나머지는 이모가 직접 관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네. 이모는 더 이상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도윤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경호와 진아만 남았습니다.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이 꿈에도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경호와 진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15억. 그 숫자가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 아버지가 모았나 봐. 그걸 왜 숨긴 거야?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시험한 거야. 뭐? 치매 연기도 그래서 한 거고. 진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잖아. 그렇지. 경호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친권 단절을 막아야지. 어떻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 돈이 어디 있어? 진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빚만 3억이 넘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받자. 뭘 담보로? 이 집. 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도 월세야. 우리 거 아니야. 진아는 벽을 쳤습니다. 젠장. 다음 날
경호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친권 단절 사유가 명확합니다. 폭행, 협박, 재산 갈취 시도. 폭행은 아니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시라고. 밀쳐서 넘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 증인도 있고요. 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 속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속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셨죠. 변호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듭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호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경호만 멈춰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권자였습니다. 이 사장님, 언제 갚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경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경호야? 고등학교 동창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뭐. 민수는 경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커피 한잔 하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뭐해? 사업 좀 하는데 잘 안 돼. 그렇구나. 민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는 작은 회사 다녀. 월급쟁이지 뭐. 부럽다. 왜? 안정적이잖아. 민수는 웃었습니다. 너는 항상 크게 벌고 싶어 했잖아. 그게 화근이었어. 경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잘 계셔? 그 질문에 경호는 멈췄습니다. 모르겠어. 왜? 연락 안 해? 내가 잘못했어. 뭘? 경호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밀친 일, 재산을 빼앗으려 한 일, 친권 단절 통지를 받은 일.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 정말 그랬어? 응. 왜? 돈이 필요했어. 급하게.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지.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 받아주실까? 모르지.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힘내. 경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저녁 경호는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변호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모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진작 하셨어야죠. 도윤은 지나쳐 갔습니다. 경호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새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좋아. 경호 씨가 오늘도 왔었어요. 그래. 만나보실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언제쯤? 모르겠어.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내일 은행 가셔야 해요. 계좌 정리하고 기부금 이체하려고요. 알았어. 그리고 이번 주에 법원 출석도 있어요. 준비해야 할 게 있나? 아니요.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그래, 조심히 가. 도윤이 나가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호에게서 온 문자가 수십 개였습니다. 모두 사과와 애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수는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눈물이 났습니다. 경호야, 너 왜 그랬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정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도윤과 함께였습니다. VIP실에서 행원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기부금 이체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총 50억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정수는 서명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50억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이동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행원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잔액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모, 기분이 어떠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후련해. 정말요? 응.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모,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래, 같이 먹자.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남은 재산은 65억 정도예요. 응. 이걸로 편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그럴게. 정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그럼요. 당연하죠.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새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저녁 정수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반격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친권 단절 확정, 그리고 새로운 살. 정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후였습니다. 그 사이 경호는 매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심해졌습니다. 진아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여보, 제발.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진아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경호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법원 심리 전날 도윤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모, 내일 준비되셨어요? 응. 힘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대리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지.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호 씨를 마주하시게 될 텐데. 괜찮아. 이제 마주할 수 있어. 다음 날 오전 법원이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정순과 도윤이 도착했을 때 경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경호가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요. 법정에서 하자. 엄마. 도윤이 경호를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왜 이래요? 엄마가 내 엄마라고.
법적으로는 아직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후엔 아닙니다. 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권 단절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인 이정순 씨 진술하십시오.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신청인 이경호와의 친자 관계를 단절하고자 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피신청인은 저를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또한 제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도윤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웃 증인 진술서,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기록,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신청인 반론하십시오. 경호가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의도였습니까? 그냥 화가 나서 어머니를 폭행할 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까?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재산 갈취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빚이 많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습니다.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연기했습니다. 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연기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시험요? 제가 약해 보일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경호를 봤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사업 자금 대주고 빚도 여러 번 갚아줬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폭력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5분 후 재개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신청인의 행위는 친권 단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경호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이정순과 피신청인 이경호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패정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경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수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경호가 쫓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끝났어. 엄마. 경호가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그를 떼어냈습니다. 내 엄마야. 이제 아닙니다.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경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정수는 경호를 마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경호야, 내 엄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뭐든지 들을게요. 나는 내가 변하기를 기다렸어. 오랫동안. 경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변하지 않았어. 더 나빠졌지.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이미 늦었어. 정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3억이야. 내 빚 갚아라.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내게 손 벌리지 마. 정수는 봉투를 경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유언장이야. 경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재산은 사회에 환원합니다. 친족에게는 일체 상속하지 않습니다. 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몫은 없어. 한 푼도. 엄마 정말. 응, 진짜야.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라. 이제 혼자. 엄마. 경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경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네, 이모.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모는 용감한 겁니다. 용감해? 네. 자신을 지킨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모, 어디 가실래요? 집에 가자. 내 새집. 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세상이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세상을 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세상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경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3억이 든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영원히. 경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70대 여성, 친아들과 법적 단절 전 재산사회 환원 예고.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들의 폭력과 재산 갈취 시도로 인해 친권 단절을 결정했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 중 50억은 이미 기부했으며 나머지도 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법원 앞 정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핏줄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날 저녁 SNS가 들끓었습니다. 대단한 분이다. 아들이 자업자득. 나도 이런 용기를 내고 싶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발코니에 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하늘에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할게요. 폭로는 끝났습니다. 단절도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호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3억으로 빚을 갚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빚이 생겼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 경력, 나이, 그리고 법원 판결.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호는 10군데가 넘는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경호는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님, 월세가 2달째 밀렸어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못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경호는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경호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젠장. 고개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어머니 집 앞에 갔습니다. 아니, 옛날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그냥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경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남은 돈은 2,000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쓰고 아팠습니다.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경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월세 30만 원,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환기구만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경호는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가족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경호가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일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시급 9,500원, 하루 8시간 일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장이 말했습니다. 늦지 마시고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호보다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배 한 갑이요. 네. 계산이요. 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로봇처럼. 새벽 2시 손님이 없을 때 경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장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경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 세금 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내고 밥값 쓰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10만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을 집었습니다. 계산이요. 네. 계산을 하려는데 취객이 물었습니다.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6입니다. 아, 나보다 많으시네. 근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정 있으시겠지. 힘내세요. 취객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경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냐고 나도 모르겠어. 겨울이 왔습니다. 고시원은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습니다.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시면 쉬세요. 괜찮습니다. 손님들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곧 나을 거예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는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쉽게 지쳤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고시원으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경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어머니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정순 여사 사회환원 기금 조성 100억 규모 예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경호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시네. 기뻤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짐이었으니까요. 경호는 컴퓨터를 끄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모두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호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경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 깊이 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몰락은 완성되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경호는 옥상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작고 외로운 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계절마다 변했습니다. 정순도 함께 변했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이모,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도윤이 전화했습니다. 그래, 좋아. 이따 뵐게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기부집행 보고서예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50억이 어디로 갔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10억, 양로원에 10억, 장애인 시설에 10억. 정수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잘 쓰였네. 네. 모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감사하지. 왜요?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서. 도윤은 웃었습니다. 이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그동안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밥을 먹으며 정순이 물었습니다. 경호는 어떻게 지내니?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씀드려야 할까요? 말해줘.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래. 걱정되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은 안 돼. 하지만 안타깝긴 해. 만나보실래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요? 그게 그 애한테도 나한테도 좋아.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경호야.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라. 내 힘으로. 그날 오후 정수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서예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효도는 마음이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필체가 좋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 보여요. 네, 요즘 편해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나쁜 일을 끝냈어요. 강좌가 끝나고 정수는 같은 반 사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와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애가 잘 지내니까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전 아들이 옆에 살아요. 근데 자주 못 봐요. 바쁘대요.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 좋잖아요. 글쎄요. 가까운데 못 보는 게 더 서운할 때도 있어요. 정수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정순 씨는 자녀분이 어떠세요?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이젠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법적으로 단절했어요.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친권 단절이라고 해요. 왜 그러셨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후회 안 하세요? 가끔 해요. 하지만 후회보다 평화가 더 커요. 한 여성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좋아하는 과일, 신선한 채소, 자신을 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경호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순도 멈췄습니다. 경호가 입을 열었지만 멈췄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낯선 사람에게 하듯 네 안녕하세요. 경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경호를 봤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수는 지나쳤습니다. 경호가 불렀습니다. 정수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밖으로. 경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슈퍼마켓을 나와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경우의 얼굴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호야, 내가 배워야 해. 혼자 일어서는 법을.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도윤과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최종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합니다. 또렷하게 서명했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나중에 마음 바뀌실 수도 있어요. 안 바뀌어. 정수는 웃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좋은 일이야.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친권 단절을 결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드셨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아드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함께할 수 없을 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야. 마음이야. 진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너도 알아야 해. 탐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카메라가 정순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핏줄이라고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용기예요.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용기를 내셨으면. 아들로서 반성합니다. 정수는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즐거웠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도윤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모,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마워. 일주일 후 돌아왔습니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자신의 공간이 좋았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완성된 그림을 봤습니다.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하늘이 넓었습니다. 이쁘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경호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다. 제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그것이 진짜 효도일 것이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것이 나의 권리이고 나의 선택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에필로그 3년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작은 회사 사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직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호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정순 여사 별세, 향년 78세,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주소가 있었습니다. 경호는 조문을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 한 송이를 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멀리서 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경호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경호를 봤습니다. 오셨군요. 네. 들어가세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이모가 원하셨을 거예요. 경호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효도가 뭔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경호는 오래 울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모가 남기신 겁니다. 뭐예요? 편지요. 경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경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을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구나.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너를 성장시켰을 거야.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됐겠지. 엄마가 바라는 건 하나야.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효도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경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날 경호는 변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변화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